영철님은 분명히 나는 영자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얼굴도 기억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영자님도 그 말을 듣고 그 자세 유지해라고 하는 등 좋아하셨죠. 그런데 첫 데이트 선택에서 영철은 영자가 아니라 영숙에게 갔습니다. 끌리는 거는 영자라 해놓고 동시에 영숙의 자기소개를 듣고 흔들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행동부터 저지르고 봤습니다. 대부분은 벙찡 상태로 이거 배신 아닌가 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은 좋아할수록 더 엉뚱한 방식으로 관계를 망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나는 솔로 32기 영철님. 자, 매 화마다 레전드를 갱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말로는 뭐 영자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뭐 눈에도 안 보인다. 이래놓고는 영자님을 고르는 게 아니라 또 영숙님을 자기소개 때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지금 어안이 지금 벙벙하죠. 뭐죠 이게? 실제로 또 영숙님도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지? 표현할 정도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영철님을 보면서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 영숙님이 영자님과 그 후반부에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저는 설명이 다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영철님의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네,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왜 영철님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영숙님 자기소개부터 시간 순서대로 보면서 좀 얘기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숙님 자기소개를 보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영숙님이 등장하셔서, 그쵸? 실제로 영철님이 이제 인상 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신문지만 덮고 별 보고 살아도,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말보다 그 다음 말이 더 훨씬 더 영철님께 와닿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고, 정말 충실하게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을 이제 거의 완성하다시피 나오셨죠. 저는 영숙님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영숙님이 자기소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신체적으로 좀 반응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영철님이세요. 계속 이제 발을 떨고 뭔가 이제 자세를 고쳐 안다거나 뭔가 그 영숙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르게 이제 반응한다는 게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영숙님도 술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영철님 좀 표정이 굳어지긴 하는데 조금 영철님은 이제 술을 좋아하시려나.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장면만 놓고 봤을 때 영숙님의 자기소개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영철님의 말씀 그대로 신문지만 덮고 자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숙님이 자신의 사랑을 저는 완성했다는 인상을 받을 만큼 정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영철님이 반응한 것은 첫 번째 단어보다는 두 번째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후에 소개해드릴 그분의 자기소개서와 차이가 있어요. 즉 영철님은 아무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연애를 해오셨고 결혼을 하셨고 그 과정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재생하거나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을 받고 싶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출연진들이 영숙에 대해서는 뭐 그렇네 한다거나 아니면 영수님 정도가 좀 종교는 별로지만 뭔가 같이 엉뚱한 면에서는 닮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인상을 받는 것과 다르게 대다수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영숙님의 이런 사랑의 과정은요. 그리고 그 사랑을 현실로 구현했을 때 어떻게 잘 풀려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잘 풀려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양면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비록 이번 기수가 이제 재생의 기수고 많은 출연진들이 나름대로 뭔가 복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있긴 하지만 영순과 같은 이제 정말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감정으로 된 현실에 푹 빠질 만큼 그 사랑을 이미 다 거쳐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크게 영숙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근데 반대로 영철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영숙님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저 과정을 겪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저렇게 순수하게 좋아하고 그 감정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 그러한 사랑은 사실은 이전에 영자님도 그렇고 그쵸? 이 후반부에 나온 거죠. 영철님이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영자님께 얘기하는 장면인데 다시 영자님이 이제 귀엽다 약간 받아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 내 마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뭔가 뭐 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두 분 있는 거네요라고 확인한다거나 빵 터지는 등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자님 또한 나름대로 순수하게 남자가 날 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긴 한데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자님의 자기소개를 봐야 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네, 영자님이 자기소개했을 때 장면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정말 많이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풀면 정말 미친듯이 사랑했어요 라고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영수님이 앉아 계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그럼 만약에 또 싸우면 어떡해요? 앞으로 또 싸움을 이제 어떻게 안 할 것인가? 라고 실제로 묻기도 하고 그때부터 영철님이 뉘앙스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쌍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영철님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야, 몰아가면 안 돼 라고 대놓고 다른 사람들이 들린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쩌면 영철님의 이 자기소개 때 장면만 기준으로 봤을 때 영자님은 또다시 나랑 싸울 수 있거나 더 나아가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뒀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영숙님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숙님 같은 경우는 정말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좋아했다, 사랑했다, 내가 일감까지 따올 정도로 헌신했다. 즉 뭐냐면 자녀 문제에 대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좋아했고 내가 어떻게 그 좋아함을 멈췄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영철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좋아함을 멈췄었던 걸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순애보적인 모습이 더 커지게 되고, 반대로 영자님의 자기소개는 그런 모습보다는 먼저 이미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는 부분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철님이 영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막 몰아갔을 때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영숙이 자기소개를 해서뿐만이 아니라 영자의 자기소개에 뭔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철님이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영숙에게 확 마음이 쏠린 게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야간 때 영철님이 영자님께 말씀드린 거긴 해요. 동시에 저는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이유가 전부일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에서 연장이 되는데요. 저는 영자님의 자기소개가 거의 결정적으로 영철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뭔가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한번 신중하게 머뭇거리게 했던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이제 풀화되면은 밤은 세월서라도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 풀리면 이제 멈추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영철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철님이 영자님을 안 고르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영수님을 골라가고 통수를 친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철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영철님의 어떤 내적인 나름의 이유가 그 이유이지 않을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자, 그게 뭐냐면 2화 때도 나온 장면이긴 해요. 바로 영철님의 술 주정 장면이죠. 저는 영철님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영자님과 영철님의 그 대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술 그만 먹어요, 술 그만 먹어요 라고 하잖아요.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됐을 때 그때 영철님이 내가 뭔지 알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영철님이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자기소개를 들으면 이제 알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관짓게 된다면 영철님 입장에서는 영자님의 그런 말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 뭔데 당신이 날 통제하냐라고 해석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철님이 옆에 앉아있던 영수님한테 노사번거리고 그런 거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다만 영철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후에 자기소개 때 영자님이 하셨던 말씀이 결합을 하게 되면, 만약 내가 또다시 영자라는 사람과 내가 갈등을 빚어지게 된다면 나는 뭔가 내 마음의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풀지를 못해. 그래서 막 주정을 부린다거나 막 그렇게 함으로써밖에 전달을 좀 못해. 물론 이제 영철님 책임이 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런 사람인 상황에서 내가 영자님과 싸움이 나거나 말다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제 흠씬 밀리는 거예요. 왜? 영자님이 잘 보면 말을 잘하잖아요. 그 영철님은 내가 뭐 할 말이 있는데 영자님이 논리적으로 탁 들어가면 어버버 하는 거죠. 영자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영철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자님이 어쨌든 사마 야간 때 대화를 했을 때, 데이트를 나갔을 때 조곤조곤 잘 얘기를 해요.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느낀 영자님은 영철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잘 못 꺼내는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좀 느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저는 영철님이 이해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영철님이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제가 조금 느꼈던 바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영철 입장에서는 아직 영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레짐작 겁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숙이 했던 그 자기소개만 딱 놓고 보면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을 채워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솔깃한 거죠,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생에 걸쳐서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평생 동안 내가 받고 싶었다거나 뭔가 결핍되었다는 느낌을 어떤 누군가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면 한 번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철님이 말도 안 하고 통수를 쳤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영철님이 영수님 앞에서 이 카메라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또 말을 되게 좀 애매하게 말하죠. 내가 영자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셨나봐. 그런 건 아니다. 단순히 다른 돌싱녀들의 이름을 몰라서 진짜 영자밖에 모른다 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철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 생각들을 정리를 잘 못해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을 온전히 다 믿기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영자님 밖에까지는 아니긴 해요. 다만 영자님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첫인상 때 같이 허하면서 웃었을 때부터 서로 마음에 든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영자인 건 또 아니야. 그 이후에 영철님이 영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혹시 내가 말 그렇게 해서 영자님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영자 바라기로 비쳤으면 영자님한테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혼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조리정연하게 행동과 연결이 돼서 딱딱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막 헝클어져가지고 막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좀 영철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말을 두서없이 한다거나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정말 영자님에 대한 마음이 커. 그리고 한편으로 동시에 영자님에 대해서 너무 묶였을 때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진한다고 해서 영자님이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라고 상처받을까봐 내가 상처를 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숙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정리를 해가면서 조곤조곤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처럼 영자에게 말도 안 하고 툭 영숙을 선택해버리고 막 영숙 앞에서 변명을 하니까 말을 조곤조곤 하고 좀 논리적인 영숙님이 듣고 나중에 영자님께 정리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숙님이 정리를 안 했으면 더 이거 사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영철님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못 꺼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철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한다거나 정돈한다거나 자기를 위해서 썼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말로 하기보다는 이제 등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이런 말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전체라 집단 속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그 위치에 맞게 말하는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화 때도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철님이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 술주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언어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영자님과 함께 잘 되게 된다면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이기도 합니다. 자, 동시에 영숙님이 저는 되게 좋은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자님이 울고 너무 서운해하시니까 아까 영철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나의 이제 자기소개 때문에 영철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맞긴 하지만 동시에 영철님 또한 아까 영자님과 대화 한 번도 한다네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영자님을 안 고르고 영수님을 고른 거다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나름대로 풀어주긴 해요. 근데 지금 영자님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오지. 너무 서운해갖고 따라해보고 싶다고 하는 등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심각하게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영수님도 많이 도와주려고 했죠. 왜냐면 영숙님이 영철님에게 뭔가 시그널을 보낸 건 없고 어떻게 보면 고독 정식을 예상했다가 정말 이제 벙찐 케이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영자님한테 직진하면 기회장이 열려서 라고 한다거나 나중에 설명할 거라고 갈 거라고 했다거나. 자, 그리고 조금은 제가 영철님과 영자님에게 아직 그 이제 관계가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말 안 하고 거의 통수를 치다시피 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다 거의 관계가 거의 진전이 안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는솔로 사기 민박 14기 17기 순자님이 실제로 영식님과 잘 되면서도 말하지 않고 영철님을 선티어체했고 거기에 대해서 영식님이 정말 극도로 나름대로 최고의 기회를 줬으나 17기 순자님이 역으로 이제 막 성을 내거든요. 어쨌든 난 너가 1순위야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 사람이 거의 관계가 박살이 나거나 다른 연애 프로그램의 하트 시그널 5에서 이 규리 씨가 우열 씨랑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제 해석에 따르면 이 규리 씨가 또 말도 안 하고 서원 씨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우열 씨가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유경 씨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틀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도 10화 때 규리와 우열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하는 등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고 딴 사람 고르면 웬만하면 이제 틀어지거든요. 근데 조금은 아직은 제가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케이스들은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이거를 남자 측에서 그러니까 혹은 여자 측에서 그러니까 통수를 맞은 사람 측에서 얘기할 때까지 이게 상대방이 뭐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해. 왜 말하면 이제 틀어지거든요. 근데 이번 32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도 영철님이 찾아왔잖아요. 저는 되게 좋은 신호라고 봤고 실제로 영숙님에게 했던 그 말을 지킨 거잖아요. 즉 내가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기 전에 해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고 실제로도 그것이 영자님이 조금은 영철님에 대해서 조금 더 유보적으로 집에 갈래에서 조금은 영철하면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했던 이유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철님과 영자님이 이제 다시 나와서 대화를 하게 되시죠. 물론 처음에는 영자님은 뭔 소리야? 라고 하지만 나와요. 나오면서 대화를 하게 되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또 대화를 하면서 두 사람이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독특한 커플이다.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어울리기도 해요. 영자님도 좀 약간 말을 세게 하는 스타일이고 영철님은 이제 행동으로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두 사람이 복수하는 거야? 그래서 영철님도 약간 이제 네 번째 이유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뭐다? 어쩌면 영철님도 은근히 영자가 나를 첫인상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감정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영철님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되게 본인이 스스로 말할 만큼 되게 단순하고 생각이 좀 정리정돈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냥 내가 행동으로 보이지 뭐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선택을 했으면 영자님 했겠죠. 그래놓고는 맞다 나 선택했지 이러고 앉아있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영숙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다 해요. 다른 남자들이 영자를 알아볼 기회가 없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영철이 놓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영자에게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정말로
내가 직진했을 때 지금 이거를 다른 여자를 선택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영철이도 놓친 거죠. 내가 직진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커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도 괜찮냐? 물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영자님이 이화 때 하긴 했어요. 언제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화 때 막 영철이 술주정 부를 때 나는 영자님의 얼굴도 몰라 막 이러고 했을 때 그 자세 좋아, 그 자세 유지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철도 동시에 영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왜 그 영자가 그 말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거나 지금처럼 약간 횡설수설하는 듯한 말을 잘 못하고 뭔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질 못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자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날 언급했으니까 나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을 맞는 거죠, 그쵸? 너무 지금 행동을 너무 가볍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영철도 지금 밑에 보면은 충격이었겠네 그러면이라고 하는 등 전혀 짐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좁은 편이긴 해요. 연습하면서 저 사람 입장이라면 저렇게 표현하겠다. 저 사람 입장이라면 저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의도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다. 지금 영수님이 빌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던 수많은 유자녀가 있는 돌싱들이 거의 이제 영수님과 말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말을 세게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유자녀가 있는 돌싱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라는 훈련이 조금은 덜 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명해요. 이렇게 해명을 데이트 전에 하는 게 되게 다행인 거예요.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철이 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숙에 대한 자기소개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 되게 씩씩해서 신문지 인상 깊었다. 그거를 그러면은 데이트 선택하기 전에 지금 광수랑 상철님이랑 옥순에 불러갖고 대화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낮에 데리고 나가고 내가 지금 이제 데이트 아마 오후에 데이트 그 상대를 선택할지도 모르겠는데 좀 이런 부분이 나는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이랬다. 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언질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거라고요. 물론 데이트 전에 얘기를 해서 어쨌든 영자님도 빵빵 터진다거나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또 알 수가 없죠. 영자님이 속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말을 되게 못해요. 영자도 똑같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자님 표정이 싹 굳어져요. 뭐야? 그럼 본인 잘못했다는 걸 지금 피장파장의 오류로 덮어버리는 건가? 라고 했다가 영철이 아차차 아니 그대로다. 영자님에 대한 내 마음은 그래서 영숙이도 한번 보자. 딱 그 정도이다. 왜 울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런 영철의 이 얘기를 어쨌든 해명을 한 걸 쭉 들으면서 영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되게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꺼내지를 못하는 스타일이네 라고. 그래서 오히려 영철은 인터뷰 때 난 되게 혼났다. 그래도 되게 든든하다. 서운한 감정이 든다는 거는 더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냐. 죄송한 마음도 더 컸고 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자님이 계속해서 영철님이 1순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데이트 끝나고 나서 그 야간에 완전 야간에 인터뷰하는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번쯤은 더 영자가 기회를 주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해요. 지금처럼 막 웃거나 그런 모습들이. 근데 이제는 벌써 투아웃이에요. 술 먹고 술주정 그리고 말 안 하고 다른 여자 선택하기. 계속 이게 쌓이면 영자님도 더 이상은 나 감당 못해 하면서 그나마 좀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영자님이라서 이게 두 번 버틴 거지. 딴 분들처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시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바로 팍 꺾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조금 영철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생의 기수가 아닌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하는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집단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지금 한창 그거를 우리 영수님이 배우고 계신 게 아닐까. 동시에 영수님 좀 눈치를 못 챈 것 같죠? 자, 근데 영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영수님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영자님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썼다 뿐만 아니라 잘 풀었다고도 하시는데 왜 리스크만 보십니까? 너무 영철을 이제 이해하려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 아십니까? 라고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우선 자기소개에 대해서 저는 영자의 말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이제 풀려는 사람의 장점도 있죠. 다만 영철처럼 말이라든가 생각이 정리가 느린 사람에게는 밤새 대화에서 푼다는 말이 안정감보다는 그럼 나도 또다시 밤새 대화를 해야 되나? 라고 압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한데 저도 해석을 하면서 최근에 와서 느낀 거 있다면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악인화를 최대한 좀 뒤로 미루고자 하는 좀 습관이 좀 든 것 같아요. 최대한 지켜보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면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제 저도 좀 더 강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영철이 이화 때 이제 술 주정을 했던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왜 통제라고 보십니까? 아니 누가 술 주정하고 자꾸 노사방거리고 이제 영숙님한테 말 함부로 하면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장면에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그러니까 영자의 말이 실제로 통제였다는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말리는 게 맞죠. 그리고 영순이도 많이 이제 불쾌하신 상황이었고요. 다만
영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자기 감정을 말로 못 풀고 막 이제 술로 흐트러지면서 약간 어떤 자기를 이제 조절하던 그게 약간 풀어진 상황에서 누군가가 제지하게 되면 나를 이해하기 전에 막는다고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철님이 술주정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좀 많이 할 말이 없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막 특히나 영순이가 같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외모적으로 누군가 비교하거나 그런 말 하면 되게 기분 안 좋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영자가 실제로 몰아붙이려는 사람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영자는 영철을 이해하려고 하고 영철의 시선에서 계속 보려고 하죠. 다만 영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압박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영철은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영자라든가 주변 상황을 조금은 자기 식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철님이 억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을 하고 말을 잘 못하면요 더더욱 말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자님은 영표와 배신감을 동시에 맞으면서 어제 그 술주정 장면도 그렇고 지금 이 장면도 그렇고 많이 서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철의 문제는 단순히 마음이 흔들렸다는 데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작에 끌리면서도 영숙의 자기 속에 솔깃할 수가 있고 누군가의 말에서 내가 오래 받고 싶었던 사랑의 모양을 발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말로 정리하지 않은 채 행동부터 저지르고 봤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관계에서 상처는 꼭 악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설명되지 않은 선택, 상대가 받을 충격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태도에서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 장면은 단순히 영철이 누구를 골랐느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복잡한데 설명은 부족하고 행동은 먼저 나가고 그 결과 상대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치는 것. 이 장면에서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에서는 그 마음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꺼내는 능력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